도산, 今どこにいるの? 엄마를 잃고 아빠와 헤어져 외톨이가 된 9살 소년이 있습니다. お前生きてんのか死んでんのか。うるせえ. 그는 갈 곳을 잃고 거리를 배회하던 중 야생곰의 모습을 한 괴물 코마테츠와 만나게 되죠. お前俺と一緒に来るか。 그렇게 괴물의 세계에 들어서게 된 소년은 코마테츠와의 기묘한 동거를 시작합니다. 弟子って何なんだよ? 俺がこれから食わしてやろうって言ってんだ。 하나부터 열까지 사사건건 부딪히지만 함께 성장하며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 되어가는데요. シュータお前いくつになった？ 소년이 17살이 된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인간 세계에 다시 발을 딛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소녀를 만나 그릴기에 재미를 붙이고 俺のことを覚えてますか? 자신을 버린 줄로만 알았던 친아빠와도 재회하게 되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코마테츠의 마음은 슬퍼집니다. 俺は一体何なんだ? 人間かな? それとも化け物かな? 두 세계 사이에서 끝없는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되는 소년. 과연 그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일본 애니메이션의 선두주자 호소다 마모루가 선사하는 감동의 성장기. 더군 무비의 선택. 괴물의 아이. 안녕하세요. 시네1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영화감독 민규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괴물의 아이는 데뷔작 시간을 달리는 소녀로 혜성처럼 등장했던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네 번째 장편이죠. 지난해 일본 개봉 당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누르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던 작품이죠. 영화로 구현할 수 있는 이미지의 한계가 사실 거의 사라진 지금으로 볼 때 애니메이션 장르는 설 자리가 계속 좁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호소다 마모루 감독은 그런 와중에서도 자기만의 스타일을 차곡차곡 구축해가면서 흥행도 꾸준히 일궈온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대표적인 감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호소다 마모루의 작품은 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폭넓은 연령대의 사랑을 받고 있죠. 타임리프 능력을 갖게 된 사춘기 여고생의 청춘을 그린 시간을 달리는 소녀. 천재 수학 소년이 위기에 빠진 세계를 구한다는 썸머워즈. 늑대 아이들의 성장과 모성애를 담은 늑대 아이. 그리고 괴물의 아이까지 모두 청춘과 사랑 그리고 가족애를 담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죠. 바로 성장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소녀는 괴물을 통해 어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괴물은 소녀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는데요. 서로 제자와 스승이 되어주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새로운 가족, 그리고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등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진지한 메시지들이 호소다 마모루의 작품 속에 잘 녹아 있는데요. 특히 감독님은 두 딸의 아버지인 만큼 이 작품에 대한 느낌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애니메이션을 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괴물의 아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감정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런 영화를 볼 때는 굉장히 애틋해지더라고요. 딸 가진 아빠 입장에서 보면은 주인공이 소년이 아니라 소녀로서 부녀 간의 관계를 다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부모와 아이의 성장이라는 점에서 괴물의 아이는 늑대 아이의 소편이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よし、お散歩行こう. 늑대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이를 보듬는 엄마의 사랑이 따뜻한 여운을 남겨주는 작품이죠. 이는 괴물의 아이의 코마테츠를 떠올리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호소다 마모루 감독은 결혼 후에 부모가 되고 싶은 갈망으로 늑대 아이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괴물의 아이를 만들게 된 특별한 계기가 바로 아들의 탄생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가족에서 벌어지는 변화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는 걸 보면 영화랑 함께 감독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소다 마모루는 성장을 다루면서 늘 현실과 판타지 세계의 접점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괴물의 아이에서도 역시 일상과 환상이 연결돼 있습니다. 도쿄의 시부야 깊숙한 골목을 사이에 두고 현실 세계와 인물들의 세계가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괴물과 인간, 어른과 아이, 스승과 제자, 그러니까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 안에서도 서로 관계를 받아들이면서 공존해가는 성장 과정을 아주 인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건 그 영화에서 괴물이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로 그려진다는 건데요.
인간은 가슴에 구멍이 있는 시한폭탄 같은 어둠을 품고 사는 불완전한 존재지만 それで何の神様におなりになるんですかい？ズバリ決断力の神じゃ。 괴물은 신적인 영혼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극 중에서 수장자를 놓고 대결을 벌이는 쿠마테츠의 상대역 이호젠도 멧돼지 캐릭터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그 주인공들보다 인상 깊었던 캐릭터가 바로 멧돼지 이호젠의 둘째 아들인 지로마루였어요. 극중 초반에는 주인공 소년을 괴롭히는 악역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소년과의 싸움 대결에서 바로 그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お前すげえな。今度うちに遊びに来いよ。 그때부터 바로 친구가 되는데요. 끝까지 악역으로 남을 거란 예상을 한순간에 뒤엎는 지점이었죠. 감독이 그리고자 했던 인간과 괴물의 극명한 차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소년의 아버지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괴물의 수장격인 쿠마테츠나 이호젠과 달리 굉장히 유약한 아버지 상을 보여주는데요. 少しずつやり直そう 곰이나 돼지보다 인간이 열등할 수 있다는 은유를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느껴졌었고 何にも知らないくせに知ったようなこと言うな。俺は 좀 권위적인 아버지와 다른 상을 보여주는 영화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괴물의 아이는 호소다 마모루가 홀로 각본을 쓴 최초의 작품입니다. 그 전작들은 여성 작가가 작품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결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졌는데요. 감성적이거나 섬세한 묘사라기보다는 박진감 넘치고 남성적인 특성들이 많이 두드러진 영화라고 느껴졌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다양한 액션 장면들이 많다는 건데요. 활극 애니메이션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화려한 볼거리를 가득합니다. どうしたキュータ。何しやがる。 주인공 소년이 강한 힘을 길러내기 위해서 무술을 배우거나 괴물들이 수장의 자리를 두고 결투를 벌이는 모든 장면이 박진감이 넘칩니다. 특히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대결은 거대한 상상력으로 아주 역동적인 시퀀스를 선보였습니다. 호소다 마모루가 화려한 비주얼의 액션씬을 완성한 데에는요. 빠른 호흡의 액션 연출이 돋보이는데요. 전체 1540컷으로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만든 작품들 중에서 가장 많은 컷수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사전 콘티 역시 기존의 A4 용지가 아니라 더 큰 사이즈의 용지를 사용을 해서 아주 섬세한 작화를 시도했다고 하죠. 또 하나 빛을 발하는 연출법은 바로 수평 패닝 쇼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동급생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소녀를 프레임 왼쪽에서 소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구해주죠. 또 소년과 친아빠의 만남 장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프레임 바깥으로 벗어났던 친아빠가 달려와서 소년을 끌어안습니다. 카메라가 좌우를 이동하는 짧은 순간을 이용해서 인물의 감정 변화를 탁월하게 묘사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CCTV의 시점 쇼트가 인상적이었어요. 도심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보이는 영상에서는 괴물 세계의 일행들이나 판타지로 묘사되는 그 어떤 장면도 포착되지 않습니다. 그런 장면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호소다 마모루 감독 특유의 세계관이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영화 괴물의 아이의 빛나는 한 컷은 고래의 그림자가 도심 한복판을 유영하는 장면입니다. 가슴에 상처 구멍이 뚫려버린 인간과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된 소년. 그때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의 한 장면처럼 거대한 고래의 그림자가 도심 한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는 인간의 가장 깊숙한 어둠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人間の癖 인간과 괴물 세계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이 장면은 애니메이션 장르만이 구현 가능한 이 작품 속에서 가장 경이로운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괴물의 아이에서 제가 가장 탐나는 한 씬은 소년과 괴물이 현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강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수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지역 곳곳의 현자들을 만나 다양한 해답을 듣게 되는데요. 幻は時として真実よりも誠なり。これすなわち。 결국 진리란 상대적인 것이며 참된 의미는 자기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いくら強さを誇っても勝てぬものがあってのそれすなわちすなわち 유머와 위트가 적절히 녹아든 몽타주 시퀀스를 통해 호소다 마모루의 참신한 작법이 돋보인 명장면입니다. すなわちすなわち石になってしまわれた
이제 다이아몬드 지수를 통해 영화 괴물의 아이의 평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작품성 70점, 오락성 80점, 스토리 70점, 캐릭터 80점입니다. 호소다 마모루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작품입니다. 영화 괴물의 아이의 매력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괴물 같은 인간, 인간 같은 괴물. 호소다 마모루의 진중한 참. 지금까지 저희의 시선으로 다채롭게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서 채널 CGV에서 방송되는 영화 괴물의 아이 함께 하시죠.